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왜 우리 이 걷기 운동이 우리 몸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들 하잖아요. 하루에 20분만 더 걸으면 심장병, 뇌졸중 등을 대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왜 이번 주부터 더위도 한풀 꺾인다라고 하는데 오늘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미래 대비책 챙겨보시고 방송 끝난 뒤에는 또 동네 한 바퀴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정인호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인호 전문가님께서는요, 건강 등급에 따라 할인받는 보험이란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왜 최근에 자동차를 탄 만큼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 보험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건강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소비자의 편의를 굉장히 많이 생각한 보험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청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청약서 안에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표준형 보험을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기왕력이 있어서 과거에 수술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투약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이제 표준형 보험과 유병자 보험 각각 회사마다 보험료는 다를 수 있지만 같은 회사, 같은 나이, 같은 성별, 그리고 같은 직업 급수인 분들은 모든 같은 보험료를 적용을 하죠. 그런데 모든 보험이 아닌 이제 이렇게 건강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을 받는 보험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건강 등급을 산출하는 조건, 산출한다, 생소할 수 있는데요. 우선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과 최근 14개월 이내 병원이나 약국 이용 기록을 토대로 이제 산정을 합니다. 근데 건강검진 기록에서는 이렇게 체질량 지수와 그리고 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이 네 가지로 인해서 이제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저에 대한 이제 건강검진 기록을 산출을 한 거예요. 우선은 어플을 통해서 건강 등급을 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을 합니다. 인증 완료되게 되면 이제 건강 등급이 딱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과 딱 체질량 지수가 좀 있어 보이시죠? 그래서 6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건강검진 했을 때 건강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등급 좋게 나오면 보험료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할인을 하는데요. 이 건강 등급을 산출하는 보험의 장점은 등급만 잘 받으면 보험료가 정말 저렴합니다. 보험료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선 40세 여성, 20년 납 100세 만기, 이제 우리가 흔히들 3대 질병이라고 하는 암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 각각 1,000만 원당 보험료를 비교를 한 표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표준체의 보험 같은 경우는 암 진단비 1,000만 원당 1,800원,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1,430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3,040원이고요. 근데 내가 건강 등급을 산출했을 때 이렇게 1, 2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7,750원, 뇌혈관 진단비는 6,650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1,490원으로 표준형 보험 대비 38%나 저렴합니다. 그리고 내가 3, 4등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암 진단비 1,000만 원당 9,900원,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9,440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470원으로 표준형 대비 10%나 보험료가 저렴해지고요.
근데 5등급 이상 받았다. 5등급 같은 경우는 암 진단비가 11,050원,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가 1,630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3,000원으로 표준체 보험 대비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죠. 그리고 이 건강등급을 산출하는 보험의 두 번째 장점으로는 알레르기 의무 간소화로 인해서 보험가입이 쉽고 부담보가 없습니다. 이거의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이 정상인, 그러니까 정상체 표준형 보험 같은 경우 계약 전 알레르기 의무가 딱 315라고 해가지고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이제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이 있다면 모든 걸 다 고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한 달 전에 감기로 통원을 했다. 이것도 고지를 해야 되고요. 건강검진 했을 때 질병 의심 소견, 예를 들어 고혈압기가 보인다, 뭐 당뇨기가 보인다, 이런 거 당연히 다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해당하는 거는 다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3개월을 피해서 보험을 가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추가 검사, 재검사를 상당히 헷갈려 하시는데요. 내가 어느 부분 통증이 와서 뭐 검사를 하나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그냥 의사가 어떠한 질병입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의사가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이거 뭔가가 보이니? 정밀 검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흔히도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뭐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뭔가 좀 이상이 나왔다. 그래서 한 번 더 검사를 하게 될 경우 그때도 마찬가지로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그리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그리고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투약. 예를 들어 감기로 하루 입원했어요. 그럼 당연히 고지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대장 융중 제거, 이것도 물론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가 대장 융중 제거 수술을 하고 보험을 가입을 했다가 대장암 걸리게 되면은 보험금 못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7일 연속의 치료가 아닌 5년 이내에 합산 7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30일 한 달치 복용이 아니고 여태까지 5년 이내에 그 해당하는 부위로 30회 이상 투약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체 보험, 계약 전 알레르기 의무를 피해서 보험을 가입하기는 쉽진 않은데요. 내가 고지한 질병이 그래도 인수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표준형 보험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건강 등급을 산출하는 보험의 계약 전 알레르기 의무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간소화가 되어 있어요.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두 번째, 5년 이내 암, 심장질환, 뇌졸중으로 의사로부터 질병 확정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제 표준형 보험과 비교를 해보면은 3개월만 피하면 약 복용에 대한 알레르기 의무가 없고요. 그리고 추가 검사, 재검사, 뭐 추적 관찰 이런 해당하는 부위를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담보 없이 가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의무 간소화의 장점을 제가 예로 한번 들어봤어요. 흔히 우리가 건강검진 할 때 이제 고지혈이나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을 확률이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 받는 확률이 많은데, 예를 들어 4년 전 건강검진했는데 당뇨 진단을 받고 1년 정도 당뇨약을 복용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표준형 같은 경우는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이 되거나 아니면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강등급을 산출하는 보험 같은 경우는 투약은 딱 3개월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알릴 의무가 해당되지 않아서 만약에 건강 등급이 좋게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큰 메리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2년 전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하고 그러면 표준형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이내 수술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이 5년 부담보가 생기는데 2년 전이기 때문에 3년 정도 부담보가 생기고요. 아니면 할증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건강 등급을 산출하는 보험 같은 경우는 이 대장 용종 제거 수술에 해당하는 거는 딱 3개월만 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릴 의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1년 전 결절, 이제 무록, 유방이나 자궁, 갑상선 등으로 추가 검사, 재검사 후 추적 관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표준형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위가 5년 아니면 전기간 부담보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알릴 의무 간소화가 되어 있는 보험 같은 경우는 추가 검사, 재검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지 사항에 빠집니다. 이렇게 유방이나 자궁, 갑상선 내가 과거에 기억력이 있어서 추적 관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 정말 이런 걸 활용을 하면은 큰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년 전 고혈압으로 3일 입원. 표준형 보험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입원이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할증 아니면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입원에 해당하는 고지는 딱 3개월만 보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 등급을 산출하는 보험의 장점으로는 등급에 따라서 보험료가 저렴하고 그리고 알릴 의무가 간소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쉽고 부담보가 없다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장점만 있는 보험은 없겠죠. 이 건강 등급을 산출하는 보험의 단점으로는 우선 꾸준히 약 복용 중이면 가입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알릴 의무가 딱 3개월 이내에 치료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당뇨나 고지혈, 고혈압이 있어서 투약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을 끊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내 치료력이 있으면 가입이 거절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이제 2대 질병 해가지고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를 같이 가입을 하는 이유가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의 장점은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이 나오고 단점으로는 1회암만 받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같은 경우 장점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에 단점은 수술을 해야지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준비를 하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기 때문에 같이 준비를 해주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가 없어요. 대신 1호종 수술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어떻게 보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흔히들 계속 생겨나고 있는 담보인데 우리가 심장 쪽으로는 이제 심장 혈관에 대한 거를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요즘 들어서 이제 심장의 기능, 조동, 빈맥, 심부전, 그리고 기타 심장 부정맥, 심장 막염, 심근염 등 이런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장 질환 발생 현황을 봤을 때 이 심장 질환의 확률은 이제 질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40% 정도의 모든 걸 합쳐서 40% 정도인데 보통 협심증을 보장을 해주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56% 가장 넓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표준형 보험에 건강 등급을 산출하는 보험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즘 들어서 유병자 중에서도 건강 등급을 산출하는 보험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제 이 유병자 건강 등급을 산출하는 보험의 알릴 의무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재검사가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3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 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을 받았거나 중대 질환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중대 질환에는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간경화증, 투석 중인 만성 신장 질환을 보는데요.
내가 3년 이내에 어떤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이 회사에서 이제 예외 질환 수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인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유병자 건강 등급을 산출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마찬가지로 40세 여성 20년 납 100세 만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 대한 1,000만 원당 보험료를 비교를 했습니다. 우선 표준체 보험 같은 경우는 암 진단비가 1,000만 원당 9,380원,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가 8,690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2,790원이고요. 그리고 유병자 보험에서 암 진단비가 1,000만 원당 18,580원이고요. 뇌혈관 진단비가 17,940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6,150원입니다. 유병자 보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겠죠. 근데 내가 유병자 보험에서 만약에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암 진단비가 12,590원,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가 1,260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3,060원으로 표준체 보험 대비 25% 정도가 비싸지만 이 보험은 유병자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병자 보험과 비교를 해보면은 47%나 저렴합니다. 그리고 내가 3, 4등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암 진단비가 1,000만 원당 15,230원,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가 14,190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4,800원으로 표준체 보험 대비 39% 정도 비싸지만 이제 유병자 보험 대비 17%나 저렴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보험이 아니고 이제 나 자신의 건강 등급을 산출해서 이제 건강 등급을 잘 받으면 이렇게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표준형 이 건강 등급에 따라 이제 할인되는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과거에 추적 관찰 중인 이제 질병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기왕력으로 있어서 부담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걸 활용을 하게 되면 부담보 없이 보험을 가져갈 수도 있어서 한번 내 등급을 산출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네, 이상 정인우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건강 등급을 산출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등급에 따라 이 보험료 할인율도 적지 않다 보니까 잘 활용하신다면 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정인호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현철 전문가님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보장 범위입니다. 보험이 필요한 건 결국 보장 때문일 텐데요. 내는 보험료보다 받을 수 있는 보장이 현저히 줄어든다면 아무도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입을 할 때는 물론이고 주기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할 텐데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낸 보험료만큼이 아니라 사실 그 이상을 바라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보장 범위가 궁금하다고 해서 문의 주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보장 범위에 대해서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보장 범위는 최대한 넓고 크고 많이 가져가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일 텐데요. 구체적인 사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보험은 누구나 한 개에서 서너 개씩 이렇게 가입해 있는데요. 또 월 보험료로 몇십만 원씩 이렇게 내면서 보장 금액이 적다든지 보장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서 비효율적으로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들으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어서 보장 범위를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입했던 그 사례와 함께 짚어주시죠. 네.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 여성인데요. CI 종신보험과 암보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손의료보험 이렇게 가입해 계신 분이었는데요. 월 보험료로는 약 45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을 유지 중이셨는데 가입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갱신형 암보험 2개와 CI 종신보험 그리고 2세대 실손보험에 이렇게 총 4건 가입 중이셨는데요. 기존에 가입된 보험을 살펴보면요. A생명의 종신보험인데요. 4만 6천만 원, 그리고 이제 암 진단금 3천만 원, 뇌졸중 진단금 3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금 3천만 원, 이렇게 이제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납입보험료로는 월 26만 4,560원 내고 계셨고요. 종신보험으로 해서 특약은 80세에 종료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앞에 보시면 그 중대한이라고 제가 이렇게 가로를 해서 중대한 암 진단금, 중대한 뇌졸중 해서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이라 이렇게 해놨는데요. CI 보험은 이 가입된 3가지 중에서 최초 1회만 보장을 하고요. 또 CI 보장의 보험금 지급이 이제 까다로운 게 특징입니다. 까다로운 특징이 뭐냐 그러면 특히 이제 중대한 암 진단금을 보시게 되면은 약관을 보게 되면 치명 파괴적인 증식 활동이 있어야만 보험금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중대한 뇌졸중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 중풍이라 그러잖아요. 뇌경색으로 해서 이제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병원에서는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6개월 정도 후에 다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6개월 후에 이제 보험금 받겠지 다시 진단서를 들고 가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신체에 영구적인 결손이 25% 이상 남아야만 장애가 남아야만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요즘은 건강검진을 일찍 한다든지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 치료로 인해서 완치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못 받을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중대한 심근경색증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심전도 검사를 해서 T파나 뭐 Q파 이런 것이 이제 새롭게 이제 출현을 해야 주는 거 주고요. 두 번째 거기 보시면 이제 프로토닌 그 근육단백질 이 심근 효소가 또 새롭게 상승을 해야 이 2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만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가입 금액에 비해서 실제 이제 우리가 보험금 받기로는 매우 까다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종신보험을 사망 시에 주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여기는 보시면 이제 6천만 원이 사망보험금인데 이 중에서 3천만 원을 CI 보장을 했기 때문에 50% 선지급 형태의 보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종신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비싼 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B생명의 암보험인데요. 여기는 암 진단금 3천만 원, 그 유사암 진단금 300만 원 이렇게 있었고요. 다시 이제 B생명의 암보험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일반암 진단금 3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300,
그리고 고해감 진단금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 B생명 암보험 두 건을 예를 들어 보면은 보시면 두 개 합해서 보험료가 약 4만 7천 원 정도, 그리고 두 개 다 10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갱신형의 단점은 60세 이후가 되면은 급격하게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서 인상이 됨으로 해서 보험 유지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고해감 진단비가 이제 5천만 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일반암 진단비에서 다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고해감 진단비를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성은 없고요. 그리고 더 아쉬운 점은 이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이제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요거는 다시 이제 저기 디모델링 하면서 다시 설명드리고요. 다음으로는 C생명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데 여기에는 4억 1천만 원, 뇌출혈 진단금 3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금 3천만 원, 그리고 이제 질병수습비 100만 원, 2세대 실손 1년 갱신 15년 재가입 형태로 가입되어 있고요. 월 보험료로 12만 4,350원, 20년 납 80세 만기로 되어 있는데 실손은 이제 그 갱신 시에 이제 인상되는 2세대 실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 60대, 50대, 60대, 70대로 가면서 인상되는 보험료 때문에 보험 유지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뇌출혈 진단금 3천만 원, 급성 신경경색 진단금 3천만 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장 범위가 좀 매우 협소한 특약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장받을 확률이 매우 적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질병 수술비를 보시게 되면 100만 원 가입되어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수술비로서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보여서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총 4건에 4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는데 보장 범위도 협소하고 또 보장 기간도 좀 짧아 보이고 또 갱신 시 인상되는 보험료 부담이 될 수가 있는 상태라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리모델링을 제안한 내용을 보시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매달 45만 원씩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그러면 적지 않은 돈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보장 범위 걱정 없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대부분의 보험들이 10년 갱신형인 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해결책 어떤 걸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네네. 먼저 이제 A생명에 이제 암보험을 해드렸고요. 일반암 진단비 6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요거는 이제 갱신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5천만 원, 납입보험료는 12만 7,925원이고요. 20년 납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그 기존의 암보험은 갱신형이었는데 이제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시켜드렸는데요. 비갱신형은 뭐냐 그러면 갱신보험료 없이 그냥 납입 기간만 납입을 하고 나면 만기까지 쭉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라고 있는데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 뭐냐 그러면 보험 납입 기간 동안에는 해지환급금이 제로인 상태의 보험을 얘기를 하고요. 납입 기간을 잘 유지를 할 수가 있는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 20년 동안 납입을 잘 해서 만기까지 종신까지 쭉 이렇게 혜택을 보실 수 있어서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해감 같은 경우는 일반암 진단금에서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고해감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뼈암이라든지 골수암, 백혈병 이런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걸릴 확률이 아주 좀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사암 진단비가 이제 사실은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진단이 되는 그런 특약, 그런 질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가입 금액에 제한을 두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너무 최근에는 보험사들 경쟁에 의해 가지고 유사암이 막 그 한도가 증액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도 있어서 금감원에서는 최근에 이제 요거 한도를 축소하라고 얘기까지 이제 나왔고 실제 보험사들이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유사암을 축소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일반암 대비해서 유사암이 0.5 정도 가입이 가능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이제 여기 같이 이제 만들어 드렸는데
22년도에 심포괄수가제가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고액의 항암 치료제가 다 비급여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이 그 주사비를 우리가 지급하기로는 상당히 큰 이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라고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5천만 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다음은 이제 비손해보험의 이제 간편보험으로 이분은 약을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간편보험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했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금, 수술비 각각 2천만 원씩. 뇌혈관 질환 진단금은 잘 아시겠지만 뇌혈관 질환에는 세 가지 특약이 있잖아요. 뇌출혈, 뇌졸중,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 보장 범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뇌출혈과 그다음 뇌졸중까지도 보장이 되는 그리고 그 플러스해서 꽈리 이제 뇌대동맥류라 그러죠. 그까지 보장이 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심장 질환 진단비 마찬가지 각각 진단비와 수술비를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술비로는 질병 수술비, 그다음에 상해 수술비로 해서 준비를 했는데 질병은 30만 원, 또 종수술비 500만 원, 그리고 상해는 100만 원에 종수술비 400만 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술비는 그동안에는 뭐 사실 보면 예전에는 수술비 보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수술비를 꼭 필요성 있게 준비를 하셔야만 보장을 좀 넓게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C손해보험의 이제 실손 의료비를 계약 전환용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여기는 이제 급여 입원 의료비, 상해와 질병을 포함하고 있고요.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비급여 입원 의료비, 상해 플러스 질병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비급여 통원 의료비, 여기에는 약제비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상해와 질병을 해서 각 20만 원. 그 비급여 3대 질환 350만 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통원하고 비급여 3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기존의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원이 180회, 연간 180회였지만 이제 4세대로 넘어가면서 연간 100회로 제한이 줄어들었고요. 마찬가지 이제 비급여 3대 질환도 연간 90회였던 것이 연간 50회로 이렇게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 보험료를 한 6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줄여드렸고요. 이렇게 보완을 해드렸는데 이제 리모델링 전과 후를 이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일반암 진단비 6천만 원이 있었고요. 리모델링 전을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중대한 암 진단비가 3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가 600만 원 있었는데 리모델링 후에는 일반암 진단비 6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 5천만 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중대한 뇌졸중 진단비 3천만 원, 뇌출혈 진단비 3천만 원. 이것을 이제 보장 범위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수술비 2천만 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증 3천, 그다음에 뇌출혈 3천이 있었는데 이것을 뇌혈관 질환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그다음에 수술비로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했고요. 급성 심근경색증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종수술비 100만 원이 있었는데 이제 상해 질병 각각 30만 원과 그다음 100만 원, 그리고 상해 1호종 수술비 400만 원, 질병 1호종 수술비 500만 원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손은 2세대 실손을 요즘 실손인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시켜드렸고요. 종신 7천만 원 있었는데 전부 이제 3대 질환 진단비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는 44만 6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는데 리모델링 후에는 27만 9천 원 정도 이렇게 보험료를 줄여드렸고요. 실제 보험료도 약 17만 원 정도 이렇게 줄여드려서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네, 보험료를 대폭 절감하는 이 가성비 전략을 만나봤는데요. 이 밖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보장성 보험은 이제 해제 환급금을 안내해 드리는데 참고용으로 안내를 받으시고요. 표준형보다는 저해지나 무해지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보험료 절감 면에서 훨씬 유리하고 또 만기까지 잘 유지를 하셔서 보장을 길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성비 좋게 이 보장 범위를 설정하는 전략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유병력자 보험 점검입니다. 요즘에 유병력자를 위한 보험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보험의 종류와 보장이 넓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유병력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야 뭐 가입만 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랬겠지만 요즘은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최근은 이제 뭐 유병장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주변에 돌아보시면은 뭐 경증 환자부터 해서 중증 환자까지 굉장히 이제 병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경쟁이 좀 치열해졌죠. 그 얘기는 상품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반대로 가입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상품이 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1년 이내부터는 굉장히 많은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해보고 지금 거하고 그때까지 비교를 해서 유리하다라면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네, 달라진 이 유병자 보험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있었을까요? 일단 한 59세 여성분이시고요. 이제 혈압약을 복용 중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전에 이제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유병력자 상품으로 이제 가입을 한 사례인데요. 보험료는 한 25만 원 정도 내고 계셨는데 한 2건 정도 가입 중이신데 상품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거죠.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유병력자 실손보험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가입한 게 일반 실손인지 유병력자 실손인지 헷갈리신다면은 앞에 이렇게 간편한 뭐 이런 게 들어간 뭐 유병력자 실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간편한 실손 의료비 보험료는 이제 94,000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사실 병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유병력자 상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 정도죠. 표준체와 유병력자 상품의 중간 정도인 심사를 봐서 병력에 따라서 할증이나 뭐 부담보로 가입이 가능한 병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혈압약, 뭐 당뇨약 많이들 들고 가입 이게 복용 중이신데 혈압이나 당뇨 둘 중에 하나만 복용 중이시라면은 이제 심사를 통해 갖고 할증, 즉 보험료를 남들보다 조금 더 낸다라는 의미죠. 할증을 통해서 일반 실손으로 가입 가능한 곳이 보험사가 현재 한 2-3군데 정도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요 분 같은 경우는 그냥 심사를 없이 유병력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당연히 보장면에서 일반 실손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가 유병력자 상품 같은 경우는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30%를 본인 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일반 실손 같은 경우는 급여는 20, 비급여는 30%이기 때문에 이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크고 두 번째로는 약제비가 없습니다. 유병력자 상품은. 그러니까 약제비를 내가 청구를 하면은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일반 실손에서는 이제 청구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3대 비급여라고 하죠.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보장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장 면에서 일반 실손보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좀 심사를 통해서 일반 실손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좀 아쉬운 상황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건강보험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간편건강보험 마찬가지 유병력자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보장 내용 보면은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 유삼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이제 혈관 진단비가 뇌혈관 허혈성 신장 진단비로 1,000만 원, 그리고 수술비도 1,000만 원, 뭐 질병 상해 수술비까지도 보장 보험이나 뭐 20년 납 100세 만기, 뭐 만기나 정말 제대로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유병력자 상품이 흔히 말하는 3요라 그래가지고 3개월, 2년, 5년 내 알릴 의무를 통해서 가입하는 상품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셨어요. 하지만 과거 상품이다 보험료가 좀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보험료가 15만 5천 원. 그러니까 뭐 보장보험이나 이런 거는 제대로 가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뭐 제대로 못했다, 잘못 가입했다가 아니라 지금은 상품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틀리게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입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현 시점의 최선의 선택도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앞서 가장 먼저 말씀드린 실손보험. 이 실손보험은 일단은 심사를 통해서 다행히도 이제 일반 실손으로 가입이 가능하셨습니다. 갖고 일반 실손으로 하고 이제 보험료는 47,000원. 뭐 보험료도 절반 정도로 줄었고 보장 일단 굉장히 좋아졌죠. 특히 이제 약제비가 이제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특히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혈압약 청구를 해도 보장을 못 받았지만 지금은 혈압약 드시는 것까지 청구가 가능해서 굉장히 좀 좋아하셨고요. 특히 이제 비급여 3종이라 그러죠. 뭐 비급여 주사제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뭐 병원에 가면 많이 처방을 해주는데 기존에는 전혀 보장을 못 받았지만 이제는 그것까지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좀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보장성 보험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제 암보험하고 혈관하고 수술하고 나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병력에 따라 틀리겠지만 암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특정 회사 두세 군데 같은 경우는 뭐 혈압이나 당뇨나 아니면 뭐 뇌혈관, 뭐 심혈관 뭐 이런 큰 수술을 하더라도 암과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암만큼은 이제 일반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A생명의 암보험을 선택했는데 보장 내용은 일반암이 5천만 원까지 들어갔고요. 다음에 유사암도 2천만 원까지 이렇게 보완이 가능했고 보험료 중요하죠. 20년 납 100세 만기로 했는데 6만 4천 원으로 이렇게 암보험을 보완을 할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혈관 질환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2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도 2천만 원. 그리고 질병상해 수술비도 마찬가지로 10에서 50만 원, 20년 납 100세 만기 했는데 84,689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쪼개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유병력자 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대폭 내려간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리모델링 전후 통합 내용을 한번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가장 중요한 실손보험이 기존에는 이제 유병력자 실손보험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일반 실손으로, 표준 실손으로 전환이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암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유사암이 3천만 원, 일반암이 3천만 원, 유사암이 1천만 원이었는데 보완 후에는 일반암이 2천만 원, 유사암이 2천만 원까지 늘어났고요. 뇌 같은 경우도 뇌혈관 진단비하고 수술비가 각각 1천만 원씩밖에 없었지만 보완 후에는 이제 2천만 원으로 2배 정도로 늘어났죠. 근데 보험료는 반면에 기존에 24만 9천 원 정도 내고 계시던 거를 이제 19만 6천 원으로 한 5만 원 이상, 한 30% 정도가 보험료는 절감이 됐는데 보장은 거의 2배 정도 늘어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 보험료도 부담이 됐고 또 이제 60대가 다가오니까 질병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이렇게 보완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좀 이제 안심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먹고 있는 약에 대한 보장까지 챙겨준다라고 하니까 지금의 건강 상태를 정말 잘 고려했던 리모델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밖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짧게 또 부탁드릴게요. 네, 기존 보험을 이제 리모델링 할 때 특히 유병력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려해야 될 게 이제 면책기간, 새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면책기간, 감액기간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면책기간이라는 건 이제 보장을 안 해주겠다. 그게 이제 3개월이 되겠고, 감액기간 1년 이내, 가입 후 1년 이내에 이제 뭐 질병이 발병되면 50%만 주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 몸 상태를 좀 고려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다행히 요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보장이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감액 기간을 통해서 절반이 나오더라도 기존과 보장은 동일한데 이렇게 보험료는 줄어들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보험이 다양해졌다는 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거니까요. 현명한 전략도 꼭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이 실손보험에 가입 중이라면 해외여행 중에 치료받은 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입 연도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2009년 8월. 예,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90%나 100%나 다 받는 게 아니라 40%만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그 이후에 가입한 것들은 보장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게 해외 여행 중에 치료를 받아서 뭐 완치가 됐거나 이러면은 정말 다행인데 치료를 더 할 수도 있거든요. 그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게 국내에서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도 보장이 가능하니까 요거 시기를 좀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단기적인 거는 이렇기 때문에 뭐 여행자 보험을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장기 체류하시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그 납입 중지라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소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뭐 가실 생각이 있다라면은 이런 제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제 빈틈이 없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궁금증 만나볼게요. 조직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CT상 간암 및 간경화 진단을 받았는데 갑작스런 간경화의 악화로 사망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암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암보험 상품들은 같은 정의와 이제 그 진단 확정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암의 진단 확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부병리 또는 이제 임상병리 학적으로 해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조직 검사와 이제 미세바늘 흡인 검사,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나온 이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된다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만약 위에서 지시한 검사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피보험자가 이제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점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이제 기록이라든지 증거가 있으면 안 되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암보험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은 병리학적 진단 기준으로서 우선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조직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상적 진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조직 검사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유를 들어서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요. 조직 검사의 불가항력을 이제 설명을 하고 CT 결과를 근거로 임상적인 진단의 당위성을 주장을 한다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게요. 사회 초년생인데 몇 가지 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해요. 이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연말 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이거 12월 달에 많이 듣는 질문인데 그러게요. 예, 13월에 급여라고 하죠. 보통 이제 근로소득 있으신 분은 연말정산을 통해 가지고 뭐 세금을 내기도 하고 또 환급받기도 하는데 이제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보장성 상품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고 다음에 이제 저축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이제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세액 크기는 공제율은 1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상 금액은 100만 원. 즉 내가 최대 1년에 내는 보험료가 100만 원을 내고 낸다라면은 12%, 즉 최대 12만 원까지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조건은 뭐 소득이나 뭐 나이나 조건이 전혀 없이 그냥 내가 보험료를 내고 있으면은 피보험자가 꼭 내가 아니라도 인적공제 대상이라면은 뭐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런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이제 내가 보험료를 내고 있다라면은 최대 100만 원에서 12%까지 공제받을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제 뭐 장애인 전용 보험 같은 경우는 15%까지 세액 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저축성 상품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축성 상품은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는 데가 뭐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 그리고 이제 뭐 은행,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가입하는데 상품 이름은 뭐뭐뭐뭐 연금 저축 이라고 써 있으면은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나이에 따라 조금 틀린데요. 조건이 좀 붙어요. 저축성 상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50세 미만 같은 경우는 연 납입 보험료 4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월납으로 따지면 뭐 33만 몇천 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납입을 하게 되면은 또 소득에 따라 틀립니다. 소득이 이제 근로소득이라고 하죠. 그러면 5,500만 원, 신고 금액이 5,500만 원까지는 16.5%를 이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400만 원을 납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66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하실 경우에는 13.2%를 이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52.8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장성 상품과 저축성 상품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시고요. 반대로 이제 종합소득을 신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장성 보험은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단 저축성 보험은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뭐 얼마를 내고 있고 저축성 보험인지 보장성 보험인지 따져보시고 못 받은 게 있다라면은 뭐 경정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내 증권 한번 찾아보고 내가 연금 저축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못 받은 게 있으면 앞으로는 꼬박꼬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